박 PD의 픽. 작년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10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40%나 급감해서 19만여 건에 그쳤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19만여 건. 그러니까 부부가 된 사람이 38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상의 출생아 수도 9만 명을 기록했는데 처음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3일 통계청 작년 12월 인구 동향 데이터인데요.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 3,673건, 10년 전 32만 2,800건보다 40%나 줄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007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결혼을 더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0년 만에 이렇게나 많이 혼인 건수가 줄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거 맞죠? 아하, 혼인 건수는 2011년 32만 9천 건까지 올랐다 내렸다가 했는데 2012년부터 감소 추세고요. 2022년까지 11년째 연속으로 줄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혼인이 주니 당연히 출생아 숫자도 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가요? 우리나라는 일단 결혼을 하면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의 비율이 97.1%입니다. OECD 평균의 60%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높아요. 즉, 결혼만 일단 하면 대부분 아이를 낳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뭐 흔히 딩크족이라고 하죠. 결혼했는데 애 안 낳는 그런 사람들, 뭐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많다고 했는데 이 통계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딩크족은 극소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금의 우리나라의 저조한 출산율은 결혼을 안 하기 때문이다라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특히 주거 마련과 같은 경제적 이유가 결혼까지 이어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통계청은 보고 있는데 뭐 이러한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문턱을 넘어 첫 아이를 낳았던 부부들이 둘째를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줄었다. 작년 둘째 이상 출생아 수는 1년 전과만 비교해도 12,400명이 줄어서 9만 1,700명으로 집계가 됐고 사상 처음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결혼도 잘 안 하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많이 낳아야 한 명만 낳는 게 보편화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지자체나 정부에서 주는 다자녀 혜택도 기존엔 3명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아이 2명만 낳아도 주더라고요. 맞아요. 2018년 15만 3,600명이었던 둘째 이상 출생아는 5년밖에 안 됐는데 40%나 급감했습니다. 와, 5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20여 년 전만 해도 둘째 이상 출생아 수는 첫 아이를 크게 앞섰는데요. 2000년 33만 6천 명이었던 둘째 이상 출생아 수는 2004년 첫째 아이에 추월당한 뒤 매년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시간 자체도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결혼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작년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이 33.6세. 요거는 만 나이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나이로 따지면 35쯤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 35세 첫 아이를 낳았다는 건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고령이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0.31. 이게 뭘까요? 아, 지금 전쟁이 한창 중에 우크라이나 출생아 수 얘긴가요? 아, 그랬으면 그나마 그렇게 슬프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것도 부산의 중구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0.3이 이게 상상이나 해봤을 법한 숫자입니까?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꼴찌인데요. 0.3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38을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입니다. 오호. 그래서 부산의 중구, 서울의 관악구, 우리나라 유일하게 0.3명대를 기록한 기초자치단체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 전남 영광이 1.65, 전국 1위를 기록했고요. 강진군이 1.47로 뒤를 이었습니다. 도시 지역과 지방의 출산율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중구가 0.3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 최저치인 작년 우리나라 전국 합계 출산율이 0.72였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지금 온 나라 외신들이 마구마구 조지고 있는 것 같은데 BBC에서도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지 이거 가지고 특집 방송을 하던데 0.72도 놀라운데 0.31을 기록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부산 중구는 1950년대, 이때는 물론이고 80년대까지만 해도 부산에서 나름 가장 잘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인구도 많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6.25 때 부산항으로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살 곳이 없으니까 산 비탈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인구 밀도가 당연히 높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행정도 그렇고 항구도 그렇고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대부분 다른 동네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부산 항구만 하더라도 강서구의 신항만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인구 숫자도 줄었나요? 많이 줄었습니다. 1월 기준 중구의 인구는 38,619명. 전국 특별시, 광역시 산하 기초단체 중에 가장 먼저 인구 4만 명이 붕괴된 곳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7%를 차지합니다. 고령화 속도도 이례적으로 빠른 곳입니다. 산비탈에 위치한 탓에 정주시설, 주거환경, 교육환경 죄다 열악하고요. 노동자의 평균 급여도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친척분들이 대부분 부산, 김해 쪽에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한 분은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박 PD도 어린 시절 부산에 살지 않았나요? 제가 5살 때까지 부산에 살다가 6살에 대전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제가 살았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대전에 가서 학생 시절 방학 때마다 바로 이 친척분의 집에 놀러 왔던 기억은 아주 생생하죠. 이 친척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부산 중구 옆 동네인 동구 수정동에 살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살고 계시니까 아마 50년 이상을 그곳에서 생활하신 것 같아요. 유치원 시절부터 중학생 때까지 방학 때마다 놀러를 갔었는데 사촌형 누나와 워낙 잘 지냈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어서 방학 때마다 놀러를 갔었고요. 부산역에 내려서 수정동 집까지 어린아이 걸음이긴 해도 40분, 50분 정도가 걸렸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이 그 유명한 삼복도로가 있는 곳입니다. 산비탈에도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삼복도로입니다. 북한산 등반하듯이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전체 코스의 40%는 또 계단입니다. 겨울방학에는 추우니까 패딩을 입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집에 다 도착할 때쯤 되면 땀이 흥건해집니다. 그만큼 코스가 빡세요. 물론 버스를 타도 되지만 삼복도로라는 부산 특유의 좁고 꼬불꼬불한 코스를 지나는 터라 몸이 자주 휘청거립니다. 제가 앉아 있었는데 잠깐 손잡이를 잡지 않았을 때 그 커브를 냈단 말이죠. 그때 옆으로 자빠진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승용차를 타고 갔는데 주차할 때를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공영 주차장이 물론 있긴 했지만 공영 주차장 자체도 너무 좁아요. 칸이 별로 없어. 동네 주민들은 그래서 갓길이나 사람 2명 정도 다닐 수 있는 좁은 골목에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귀신같이 주차를 하는 달인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갓길 주차도 그렇고 좁은 골목에 주차할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차 긁을까 봐. 그러니까요. 아니, 뿐만 아니라 가정집 옥상이나 이런 데에 주차장이 있고 막 이런 동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산복도로, 쉽게 말해 산 중턱에 길을 냈다는 겁니다. 전쟁통에, 피난통에 몰려든 사람들이 급조한 도로예요. 산 중턱이니까 높고 좁을 수밖에 없죠. 산 중턱인데 4차선, 8차선 이렇게 지을 염두를 못 냈겠죠. 골목도 꽤 좁고 꼬불꼬불한데 퇴근 후에 혼자 귀가하려면 건장한 남성이라도 충분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두 번 가신 분들은 여기가요, 골목이 미로 같아서 길 잃기가 딱 십상입니다. 오리털 잠바, 거위털 잠바 보통 세탁소에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벌당 15,000원에서 20,000원가량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드라이 클리닝 방식으로 세탁을 하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 오리와 거위털에 있던 유분이 사라집니다. 유분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보온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성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세탁이 필요합니다. 바로 리곽스 다운워시를 사용하는 거죠. 다운워시는 누구나 쉽게 패딩을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탁기에 넣고 다운워시 첨가하고 버튼만 누르면 끝나거든요. 한 벌당 비용이 2,000원 꼴이기 때문에 세탁소에 맡겼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불진몰에서는 다운워시와 다운프루트를 세트로 판매하고 있고요. 세트 판매를 기념해 특가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주택 역시 좁고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크게 싸우지 않아도 어지간한 소리는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라는 걸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이웃 간의 정은 오히려 두터워요.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는 친형제 이상으로 친하더라고요. 제가 방학 때 놀러 가면 우리 친척분 이웃들이 제 이름과 얼굴을 다 알 정도입니다. 아이고, 저 녀석 어릴 때 그렇게 까불던 놈인데 지금은 얌전해졌네 라면서 제 히스토리를 다 꿰고 계십니다. 예. 지금도 박 PD가 얌전하진 않은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옆집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잘 모르는 대부분의 지역과 비교하면 상상도 하기 힘들 거예요. 이런 까닭으로 동구도 그렇고 옆 동네인 중구도 그렇고 거기에서 나고 자랐던 청년들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 독립을 합니다. 중구, 동구, 특히나 영도구 이들 지역 출신들은 더 그렇다는 겁니다. 영화 국제시장 보셨죠? 저는 안 봤거든요. 예, 이 국제시장 보신 분들은 부산 중고인들의 삶을 어느 정도는 목격하셨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국제시장도 중구에 있거든요. 자갈치 시장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 자갈치도 바로 옆 동네 아닙니까? 반대 이유로 이 지역 어르신들은 계속 그곳에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도 크겠지만요. 서울 관악구는 그럼 왜 0.3대냐? 대학생, 수험생,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시족 이런 청년층 1인 가구가 밀집해 있다는 거죠. 서울에서는 종로도 0.4, 광진구가 0.45, 강북 마포가 0.48, 그리고 이 PD님이 거주하고 계신 은평, 도봉 여기도 0.52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 사는 동네도 출산율이 너무나 낮네요. 그러고 보니까 관악구에서는 아기는커녕 남녀 부부나 커플도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도 하지 않는다. 취직이 늦고 물가가 비싸고 집값이 비싸서 그렇다. 근데 정말 그런 이유들 때문일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돈 문제, 취직 문제는 농사가 시작된 신석기 혁명 이후 늘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말 와이프의 후배 4분이 집들이를 왔어요. 점심부터 저녁까지 홈메이드 음식으로 오랜만에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시간이 후딱 가더라고요. 근데 후배분들의 나이가 32, 35, 40세였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MZ세대, 특히 미혼의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이볼과 와인을 마신 탓에 긴장이 어느 정도 풀어졌고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또래 친구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연애를 안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근데 요 4분 중에 3분이 연애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유들도 작금의 원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뜻밖의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었습니다. 기존 언론에서는 몰라서 그런 건지 알면서도 쉬쉬하는 건지 이때 나왔던 이유들 잘 언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예,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방송 꼭 챙겨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